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무기큐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무기체계는 스텔스 성능을 키우려 했지만 존재감이 스텔스가 되어버린 러시아 전투기가 있습니다. 자칭 1대1 공중전에서 F-35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러시아 전투기 Su-57, 수호이-57입니다. 자세한 소개에 앞서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호이-57, 러시아의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로 나토 명칭은 펠론, 흉악범입니다. 2021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유명한 테스트 파일럿 아고메트 톨보예프의 말을 인용해 두 전투기가 1대1로 공중전을 하면 수호이-57이 F-35를 쉽게 파괴할 것이라면서 수호이-57을 훌륭한 기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979년 소련 공군은 미그-29와 수호이-27을 대체할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1983년 MFI, 즉 다목적 전선 전투기와 LFI, 경량 전선 전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소련의 붕괴 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미그사와 수호이사에서 개발한 C제기는 그대로 사장되고 말았죠. 연방 붕괴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등장으로 경제력을 회복한 러시아는요, 2001년 4월 다시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팍파. 팍파를 만들기 위해 러시아 국영 우주산업관리기업인 로스코스모스와 러시아 국방부는요, 2002년 4월 수호이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연구개발과 기본 설계에 착수합니다. 수호이사가 개념 설계를 완성한 모델명은 T-50. 이제 우리 전투기 같지 않습니까? 자, 연구개발에 착수한 지 2년 만인 2004년 러시아 국방부의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설계와 제작에 돌입합니다. T-50 항공기 프로토타입의 첫 번째 비행 시험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방에 있는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 공장 인근 잼기 공항에서 2010년 1월 29일 진행됐습니다. 이 지명 뭔가 낯익지 않아요?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 공장. 김정은이 작년에 방문했었잖아요. 이후 약 1년 동안 40여 차례 시험 비행을 하고 2011년 3월 14일 처음으로 음속 돌파에 성공했고 2013년 10월 말까지 5대의 C제기가 450회의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진행될 것 같던 개발은 중요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2014년 2월에서 3월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침공해 합병해버렸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국제 제재를 결의했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으로 개발 계획의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게다가 원래 인도가 약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기로 했었지만 개발 도중 엔진 성능과 스텔스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차츰 여론전을 펴더니 결국 2018년 발을 빼고 맙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 2012년 이후 시험평가를 위해서 한 10대의 항공기를 구매하고 2015년 이후 60대의 양산형 항공기를 구매할 계획이었던 러시아 국방부의 계획이 수년되면서 2016년으로 예정했던 양산 계획은 해마다 연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군 안팎의 우려를 인식해서였을까요? 실제 러시아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 6,725건을 제가 전부 검색해봤더니요, 2017년 6월 19일 앞으로 몇 년 안에 항공우주군은 팍파 전투기 5대를 도입할 것이다. 또 같은 해 7월 18일 이 팍파의 첫 번째 테스트 단계는 2017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런 자료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팍파의 테스트 완료를 언급한 자료에서는 당시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인 빅토르 본다레프 대령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국가는 아마도 이런 비행기를 갖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라면서 강력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17년 7월 이 발표 이후 T-50을 공식적으로 Su-57, 즉 수호이-57로 명명했습니다. 자신감의 탄력을 받은 러시아는 2018년 2월 개발 중인 항공기를 시리아로 보내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수호이-57 전투기 2대가 시리아에서 이틀간 시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모든 테스트를 마친 수호이-57은 2020년 12월 25일 리페츠크에 첫 배치됐고요. 2021년 넉 대의 항공기가 추가로 인도됐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2024년 말까지 수호이-57 22대를, 2028년까지 76대의 항공기를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단자기로 개발된 수호이-57은 길이가 약 20.1m, 높이 4.8m, 날개폭은 14.1m로 최대 이륙 중량은 35톤,
기체 중량은 18.5톤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0으로 무장과 연료를 탑재한 채 약 1,500km의 작전 방향을 또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약 3,5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첫 번째 스텔스 전투기라는 지위에 걸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형상에서부터 F-22와 유사한 형태로 설계를 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내부 무장창과 레이더 흡수제 코팅, 또 조종석 앞에 달린 이 적외선 센서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뒤로 돌려놓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호이 27의 평균 RCS 값이 10에서 15제곱미터인데 반해서 수호이 57은 약 0.1에서 1제곱미터로 줄였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에 이 무장을 탑재하고 최대 10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K-77M 미지델리의 180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200km 이상으로 추정되고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해 목표물 탐지와 추적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공격 능력 때문에 미국의 F-35 등 경쟁 스텔스 전투기보다 공중전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5세대 전투기 대부분이 A사 레이더 등 단일 레이더에만 의존하는 반면에 이 수호이 57은 수동 전자주사식 배열 레이더와 함께 이 날개 앞쪽에 장착한 2개의 L밴드 A사 레이더 등 6개의 레이더를 통합 운영하면서 360도 상황 인식과 원거리 스텔스 표적 감시, 또 6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첨단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최신 네트워크 중심전 시스템을 지원해 다른 자산과 통합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능력을 갖춘 항공기를 두고 러시아는 2019년 개발 중인 S-70 오호트니크 무인기와 수호이 57이 나란히 비행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유무인 통합, 즉 멈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고, 또 러시아 전 해군 참모총장 블라디미르 페펠야예프 중장은 앞으로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호이 57 전투기의 해군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수호이 57 관련 소식은 이 같은 친러시아 언론에 발표하는 사뭇 상반됩니다. 우선 2019년 12월 수호이 57은 러시아 남동부 하벌롭스크 지역에서 시험 비행 중에 추락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 사고는 수호이 57이 일으킨 첫 기체 손실 기록으로 높은 고도에서 극한의 성능을 테스트하던 중에 조종불능 상태에 빠져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종사는 수동 제어로 복구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탈출하고 말았죠. 이후 물론 안전하게 구조됐지만 말이죠. 가장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수호이 57 전투기를 공격해서 파손시켰다고 주장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이 밝힌 2장의 위성사진을 보면 하루 사이에 이 비행장에 계류 중이던 수호이 57이 파손된 모습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체적인 공격 수단을 밝히진 않았지만 외신들은 무인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이 57이 정상적으로 전력화되고 이후 수출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장에서는 겹치지 않겠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얘기가 다를 수 있죠. 5세대 전투기 역량을 갖춘 수호이 57의 단가는 22억 3,60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338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KF-21의 경우 1,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수호이 57이 3분의 1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러시아의 흉악범을 우리의 보라매가 이길 수 있을까요?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KF-21은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